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이철희를 발탁한 것을 두고 앞으로 국정 쇄신이 기대되지 않느냐,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김부겸과 이철희는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미스터 쓴소리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비판을 한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또 내공을 보여준 적도 없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를 지금 선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원내대표는 윤호중으로 뽑혔죠. 당대표에 나선 사람도 모두 친문 일색입니다. 민주당이 친문 일색으로 당 지도부도 구성이 되고 이제 대깨문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전혀 국정 쇄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김부겸과 이철희는 장식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부겸, 이철희 모두 영남권 출신 맞습니다. 태어나기는 모두 경북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김부겸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대구에서 나왔고 이철희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이라고 하고 부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부겸의 경우에는 부산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김영춘과 같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당적을 바꿉니다.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소위 영남에 민주당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영남에서 정치 활동을 쭉 해왔죠. 15년 가까이를. 그러면서 김부겸, 김영춘 모두 대구와 부산에서 한 번씩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는 비례대표, 민주당 비례대표를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쪽에 출마하는 부분들을 타진을 하다가 좀 여의치가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김부겸이나 김영춘, 이철희 같은 이 영남 출신들은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민주당이 공천을 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남 쪽에 타진을 해보다가 또 여의치 않고 이래서 정치판이 한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불출마 결정을 했었죠. 그런 정도인데 이철희는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는 아직도 부산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김부겸과 이철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상당수 언론에서는 미스터 쓴소리다라고 하면서 국정 쇄신 기조를 밝힌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는 가운데서는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합리적인 성품, 합리적인 스타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쓴소리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판적인 목소리를 정말로 내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비판적인 사람은 대깨문들이 이미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지금 탈당을 했던 금태섭, 조응천, 또 이번에 조국 문제를 직접 다시 한번 거론하고 나섰던 그 부산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대깨문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김부겸과 이철희에 대해서는 대깨문이 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늬만 비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철희 경우에 조국 사태 때 법사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이철희의 비판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조국을 넘어서야 한다. 조국을 사퇴를 시키면 이 젊은 층들, 청년층들이 느끼는 그 불공정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비판을 합니다. 김부겸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변창흠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대깨문들이 들어서 이게 비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 사정상 적당히 자신들의 그 정치적 이미지 관리상 하는 말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되는 정도입니다. 금태섭이나 김혜영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김혜영은 민주당이 조국을 정리해야 한다. 청년들의 저 박탈감에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 이 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답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정말 미스터 쓴소리죠. 금태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과 이철희는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 그런 정치 스타일인 건 맞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비주류들입니다. 민주당에 가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적 입지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주당이 지금 윤호중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지금 당대표로 나서 있는 사람들 모두 친문입니다. 윤호중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윤호중은 지금 공수처법으로 대표되는 그 갖가지 악법들을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막말을 일삼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라서 분리수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쓰레기는 윤호중이 가져가야 될 말이다. 윤호중이 쓰레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지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친문 원내대표가 아니고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깨문 원내대표를 뽑은 겁니다. 지금 계속하는 얘기가 제대로 된 검찰 해체, 제대로 된 뭐 자기들 말은 개혁입니다.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못해서 지난 보궐선거 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 해체, 언론 길들이기를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대표로 나서 있는 친문 주자들도 모두 대깨문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레임덕이 와 있는 문재인 정권에 국무총리, 정무수석이 뭐 무슨 자기들이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부겸과 이철이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지금 민주당의 윤호중 다음으로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윤호중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막말의 대명사 주인공이죠. 정청래를 또 법사위원장으로 다음 내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호중이나 정청래 같은 이렇게 막말을 일삼는 법률에 대한 법사위원장인데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 전혀 없는 이렇게 막말 저돌적인 이런 사람들을 왜 임명할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도읍 의원을 대표해서 모두 그 법률가들, 합리적인 법률가들입니다. 뭐 과도하게 뭐 국민의힘 야당 쪽의 입장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인 법률가들에 맞서서 법리 논쟁으로는 검찰 해체와 같은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데는 단순 무식하고 막말하는 이런 스타일이 맞다. 그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이를 시켰고 또 원내대표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부겸과 이철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럼 김부겸과 이철이를 임명을 했느냐. 이제 청와대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그래도 뭐 좀 합리 중도적인 사람들을 내세워서 마지막 임기 마지막을 좀 관리하게 하고 자신의 퇴임 뒤에 어떤 안전 부분도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영남권을 좀 챙긴다는 의미 그런 정도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영남권에서는 이거 뭐 전혀 챙겨준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이철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부산 사람이라고 별로 여기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이 부산에서 지난 대선에 3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철저히 외면됐죠. 뭐 TK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도. 부산 출신이라고 발탁을 했다면은 조국,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정도입니다. 모두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산을 창피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조국이나 뭐 김명수 이런 사람들은. 김부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구 경북은 외면하다시피 했죠. 김부겸은 또 이번에 그 가덕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가덕 신공항을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 대구 신공항을 찬성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보궐선거 때는 무슨 대단하게 부산에 무슨 선물을 주는 것처럼 가덕 신공항을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니까 가덕 신공항을 뭐 때문에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던 이 김부겸을 지금 국무총리로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김부겸 이런 부류들은 일단 영남을 TK, PK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것도 대표적으로 공항 문제를 놓고. 제가 어제 고승국 TV에 출연을 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취소를 했고 신공항을 박근혜 대통령은 김해공항과 대구 신공항 두 개로 이렇게 나누은 것은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그런 엄청난 갈등까지 일어나면서 이 공항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정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가덕신공항 문제를 끌고 나오면서 지난 보궐선거 때도 또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가덕도까지 현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PK와 TK를 분리시키는, 이 지금 선거용인 거죠. 이런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 야권 쪽에서는 이 공항 문제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이 문재인 정권의 PK, TK 갈라치기에 절대로 휘둘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부산의 가덕신공항, 대구 신공항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되면 되고, 영남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음 대선을 준비해 가야 된다. 야권으로서는 이철이와 김부겸을 임명했다고 해서 PK, TK 모두 문재인 정권이 우리 지역을 좀 배려를 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아래서 그 쇄신의 목소리를 내고 쇄신을 추진해 나갈 정치적 역량도 부족할 뿐더러 또 그런 성향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이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을 마무리하는데 적정한 그런 장식품에 가까운 후보 아니었느냐, 그런 임명, 발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통합 논의가 이제 무르익어서 야권은 대통합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입니다. 야권은 이제 보궐선거의 압승 분위기를 힘입어서 이제 대통합의 길로 가고, 그 다음 또 윤석열과 손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리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조국을 놓고 조국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조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친문 일색으로 당 지도부를 더 강하게 대깨문 일색으로 이렇게 지도부를 꾸리게 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대부분 국민들의 그 환멸,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그 분노는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